횡성군이 미국 현지 바이어를 초청해 가공식품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의 석학들이 모여 동북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환동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안동시와 청도군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안동시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청도군은 소싸움을 지역 대표 콘텐츠로 내세웠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산시에서 떡매치기와 달집 태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산시가 치안과 재난 등 4개 분야 90여 개 정보를 정리한 생활안전 지도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교복 나눔 장터가 하루 방문객 1,000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교복 나눔 장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러한 마법의 표현 몇 가지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하고 나의 입장에 대해서 변명하는 대신 일단 상대방의 기분을 공감해주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마을 어르신들을 한 장소에 모셔 단체로 세배를 드리곤 했는데요. 이를 도배례라고 합니다. 지금은 핵가족화돼서 직계 어른에게만 세배를 하는데요. 홍천군은 전통 예절을 계승하기 위해 도배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홍천양교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펼쳐진 2015년 신년 도배식은 반종선 홍천양교 전교, 최수옥 유도회장, 석지한 청년유도회장 및 원로 유림과 각 기관장,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30분 신장대리에 위치한 K컨벤션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태균 유도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문묘 향배로 그 시작을 알렸으며 원로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뜻으로 청년유도회장과 회원이 마련한 선물 증정에 이어 강령하십시오라는 구호로 상석 원로께 예를 올리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도배식은 조선 중기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오랜 풍습으로 각 마을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합동으로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나눔으로써 한 해의 안녕과 화합을 다져갔던 풍습입니다. 홍천군에서는 1995년부터 홍천상교 청년유도회들이 원로님들 모셔가지고 도배를 시작하다가 10여 년 전부터 샹계에서 해달라고 해서 10여 년 전부터 샹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세배를 올렸습니다만은 요즘은 세배가 없어져가지고 가정에서만 혼자도 하는데 합동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 것이 미풍양속의 일환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년 도배례 행사를 통해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범절을 중요시했던 우리의 전통을 되새기는 한편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이 올 연말까지 폐비닐과 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 수집 장려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려금은 수거된 폐기물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올해 영농 폐기물 수집 예상량은 총 2,500톤으로 장려금은 새마을 분여회 등을 대상으로 수거된 폐기물의 등급별로 차등 지급될 전망이며 폐기물을 모은 후 환경공단 민간수거 위탁업체에게 연락해 수거를 진행하면 최종 계량 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군은 폐기물 수거 시 철저한 분리수거를 당부하는 한편 토양과 하천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는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가공식품 업체의 수출길을 열어주기 위해 미국 바이어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오전 횡성군청 2층 회의실에서는 지역 가공식품 제조기업에 활력을 더하고 본격적인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횡성군과 서원농협이 미국 현지 바이어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서원농협이 수출 활로 개척에 뛰어들었던 미국 동부 지역 유통망을 활용해 관내 10개 가공식품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전시 설명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의 미국 시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동시에 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수출 확대와 다양한 정보 습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금 횡성 지역에 기업인들이 미국의 정보가 없었고 바이어 정보도 없었고 수출 무역 정보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이어 정보나 무역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나가는 제품은 괜찮은데 미국의 바이어 미국 시장 현지인들한테는 아직 디자인이나 스펙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횡성군과 서원농협 가공공장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횡성군수, 서원농협장, 관내 가공식품 생산업체 관계자, 미국 바이어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미국 유통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수출 희망 제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미국 푸드바자회사 부사장과 서원 그린라이프사 박영관 씨 등 현지 바이어들이 초청돼 수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월 21일 발족된 횡성군 가공식품 수출협의회 회원사에 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미국 식품 유통업체와의 업무 협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회원사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서원농협에서 미국 동부 지역에 수출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와 연관해서 군수님께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가공업체 10개 업체도 같이 서원농협하고 동절해서 같이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자 해서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미국 바이어분들이 우리 제품을 보셨어요. 거기에 호감 가는 물건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그 관련해서 좀 더 바이어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물류비나 지원을 최대한 도록 아끼지 않겠습니다. 횡성군은 횡성 명품 농특산물을 재료로 현대인의 식생활 트렌드에 맞춰 개발된 지역을 대표하는 가공식품들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인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선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유통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신토부리 횡성의 농특산물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깨끗한 생산 환경과 좋은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신념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STV 전윤입니다. 환동해권 개발을 위한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의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포항에 모여 동북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환동의 발전 포럼과 경상북도, 포항시가 주최하는 제3회 환동의 국제 심포지엄이 26일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주제 발표에 나섰으며 참가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동해권의 해양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동북아 경제 발전 방안, 동해권 국가들의 지방 발전 전략과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이 환동해권 공동 번영에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한 9개 관련 기관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안동시와 청도군이 민간단체와 손잡고 중국인 관광객 유우커 유치에 나섰습니다. 두 지자체는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청도 소싸움을 묶어 관광 상품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안동시와 청도군,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관련 민관 합동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시와 청도군, 경북관광공사와 리첼호텔 등 민관이 협력해 각종 지원과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세계유산도시 안동시와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군의 이번 협약 체결로 문화관광 자원 재개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수입 증대가 기대됩니다. 오산시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요즘 민속문화 체험에 빠질 수 없는 떡매치기와 지불놀이, 그리고 대보름 행사의 정점인 달집 태우기까지 올 한 해도 넉넉하게 보내길 바라는 시민들의 소망을 담았습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날에 걸쳐 송행한 연날리기. 대나무로 만든 연쌀에 빛깔고 온 모양이 그려진 종이를 붙여 연을 만들고 하늘 높이 날리는 연날리기 체험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호응이 좋은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연 오늘 처음 했는데요. 연 정말 재밌고요. 연이 하늘을 날아서 기분이 좋아요. 연 따라 하늘 날고 싶어요. 요즘 민속문화 체험하면 빠질 수 없는 떡매치기. 찐쌀을 통나무판에 올려놓고 떡매로 열심히 치기 시작하면 어느새 맛있는 떡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모양은 서툴러도 쫀득한 떡 맛이 좋아 즐겁기만 합니다. 떡 만드는 과정이 너무 신기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너무 재밌네요. 떡 만드는 게 신기해요. 풍성한 대보름날의 낮 행사가 끝나고 어슴풀에 달빛이 들기 시작한 저녁. 지신밟기 거리 행진이 끝나고 정월 대보름 행사의 정점인 달집 태우기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행복하고 넉넉한 새해를 기원하는 21만 오산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달집이 활활 타오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참여해서 전통 놀이를 즐기고 또 깡통도 돌려보고 집심도 밟아보고 이렇게 나쁜 애구는 떼버리고 모든 일이 잘 되는 한 해,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야말로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큰 잔치인데 온 시민이 함께해서 즐겁고요. 애군을 날리고 희망을 불러오는 깡통 돌리기를 마지막으로 풍성한 대보름 행사가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 개최된 정월 대보름 큰잔치에는 2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체험거리와 풍부한 민속 공연 등이 펼쳐져 명실공히 수도권 최대의 마을 공동체 명절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산시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관내 안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산시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안과 교통, 재난 등 4개 분야 90여 개 정보를 담았습니다. 오산시는 지난해 5월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생활안전지도 구축 시범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이후 기초 자료조사와 테스트를 거쳐 올 2월부터 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등 4개 분야 90여 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안 분야 생활안전지도는 범죄 발생 지역 정보와 안전 녹색길 등 안전시설 정보를 제공해 강도나 성폭력, 절도, 폭행 등의 4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합니다. 교통 분야 지도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등하굣길, 출근길 안전지도 정보를, 재난 안전 분야 지도는 산불, 산사태, 화재, 침수 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춤 안전 분야 지도에서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산시는 오는 2016년까지 시설, 산업, 보건식품, 사고 안전 분야에 대한 현황을 추가로 구축해 총 8개 분야, 165개의 지도 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인데요. 지도 서비스는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 생활안전지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천시의 교복 나눔 장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장 전부터 300여 명 이상이 줄을 서 있을 정도인데요.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부천시는 교복 나눔 장터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청 로비에 마련된 교복 물려입기 나눔 장터. 개장 전부터 입구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입장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표는 이미 300번을 넘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학교별로 가지런히 정리된 교복,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입장이 시작되고 여기저기서 교복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즉석에서 직접 입어보는 학생들, 줄자까지 동원해 꼼꼼히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교복 나눔 장터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가격. 특히 올해는 선배들이 물려준 교복에 교복 업체에서 기증한 새 옷까지 함께 판매됐는데 중고 교복은 2만 원대에 새 옷도 3만 원대면 자켓과 셔츠, 바지까지 한 벌을 구입할 수 있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원래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왔는데 사람들 많고 복잡했지만 교복 사이즈도 다양했고 교복 재질도 괜찮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정기적으로 참 많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한 6개 정도 사갔는데 난방 하나 가격도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새 옷도 있어서 더 새 옷도 많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느새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 해질 것에 대비해 여러 벌을 구입한 사람들도 쉽게 눈에 띄었는데요. 판매 대금의 90%는 교복 접수자에게 되돌려주고 10%는 수수료로 적립해 저소득층의 교복 지원에 사용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구입하는 사이 자원 재활용과 이웃사랑도 실천합니다. 첫날 시청에 마련된 교복 나눔 장터를 찾은 사람만 1000여 명, 수익금은 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편 교복은 평소에도 원미, 소사, 오정 녹색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만만치 않은 교복값 부담, 또 헌옷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중고 교복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올해로 18일째 교복은 나눔 장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다른 분들이 올해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 끝나고 남은 교복은 세계점 녹색 가게가 상수를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리로 오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복값 부담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의 소중함도 깨닫는 교복 나눔 장터. 교복이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미술관이나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작품 설명을 해주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하지요. 포항시립미술관은 지난 2010년부터 도슨트 양성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도슨트들이 미술관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시민들에게 작품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이 마냥 좋아서 그리고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서 자원한 그들,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 만나봤습니다. 이 환호공원 언덕으로 올라오면요, 포항시립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포항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술작품 하면 조금 어렵게들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특별한 도움을 받아서 아주 즐겁고 쉽게 배워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멀게만 느껴지는 예술의 세계, 작품 속에 담긴 숨은 1인지 찾기. 모두 감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포항시립미술관의 도슨트 투어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작지만 차별화된 미술관을 지향하며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전시를 통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부터 각각 물과 포항을 주제로 다룬 이번 전시 역시
미술관을 찾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미술관만 오면요, 뭔가 이제 움츠러들게 되고 잘 모르니까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솔직히 좀 있더라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미술관에 오시면은 쉬운 전시든 어려운 전시든 그 대기하시는 도슨트 선생님들이 작품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실 거예요. 도슨트 선생님, 도슨트가 혹시 뭘까요? 도슨트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그 전시 설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시 설명서라고 불리는 도슨트가 바로 관람객과 작품을 연결해주는 주인공들인데요. 사진들이 전문 교육을 받은 50명의 도슨트 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궁금한 게요. 네. 작품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관람객들이 오면은. 네, 저희들은 따로 이렇게 도슨트 교육을 미리 전시 전에 받아요. 그리고 받은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암기해서 이제 관객들이 오시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직업을 삼으셨으니까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자원봉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지식을 또 다른 사람한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또 알아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 여기서 잠깐! 도슨트 투어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포항 포스팅에서 알려드릴게요. 평일에는 하루 2번, 주말에는 3번씩 투어가 진행되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도슨트 봉사자가 투어 시작을 알리고 함께 관람을 원하는 누구나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체 관람은 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깊이 있게 작품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이렇게 도슨트 선생님에게 또 설명을 들어봤어요. 네. 쭉 함께 하다 보니까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혼자서 이렇게 쭉 둘러볼 때는 이제 작품 느낌 받는 대로 이렇게 감상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들으면서 들으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돼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포항에 이런 근현대사 같은 그림 잘 모르는데 이제 그림으로써 이렇게 포항의 근현대사의 이제 소소한 일상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것에 그쳤던 예술 작품들. 도슨트 투어를 통해 눈으로 한 번, 마음으로 한 번 더 감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작품 속에 숨은 1인치. 이제 여러분이 직접 발견해 보실 차례입니다. 저와 함께한 도슨트 투어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예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둘째는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여러분도 포항시 미술관에 오셔서요, 조금 더 쉽고 즐겁게 작품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동 지역은 깨끗한 자연과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봄이면 매화꽃이 만발해 전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데요. 매화꽃이 어우러진 절경과 낙동강변은 가족과 연인이 드라이브 코스로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원동 매화축제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상남도 양산시 쌍포 매실 다목적 광장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개막 행사와 함께 꽃길 산책로 소공연이 열리며 매화 사진전, 꽃길 포토존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보물찾기와 노래자랑 대회가 펼쳐지며 매실 아이스크림과 매실 진액 시음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자기 공예를 체험할 수 있으며 원동 농특산물 먹거리 장터가 운영됩니다. 남도의 봄을 한가득 만끽할 수 있는 원동 매화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양평, 내리, 주읍리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산수유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군락지입니다. 산수유가 노을한 꽃을 피우는 이른 봄이면 매년 산수유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산수유와 함께 계군면의 특산품인 한우를 곁들여 그리운 고향의 맛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양평 산수유 한우축제가 4월 4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계군면 산수유 군락지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양평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백일장 대회, 사생대회가 열리며
양평 한우 7080 콘서트, 영월 빅밴드 공연, 타악 퍼포먼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아지 경매, 나무 공작, 무료 국궁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물맑은 양평 한우 판매 부스가 열리며 음악과 함께하는 물맑은 사진전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4월엔 눈과 입이 즐거운 양평 산수유 한우 축제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개학과 개강도 있고 시작의 기운을 가득 품은 3월입니다. 바람이 조금 싸늘해도 봄이 담겨 있는 기분도 들고 겨울 냄새 물씬 나던 황량한 가로수도 가지를 통통하게 살찌우기 시작하는데요. 주변의 웅성거림에 마음 들뜨시지는 않으신지요? 3월도 차분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